카르다노 바시라드 포크의 마지막 단계 플루투스 V2 스크립트가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르다노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인데 어찌된 게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경기 침체, FOMC의 125bp 인상 때문인 걸까? 라는 자기 위로를 해보지만 충분히 오를 만한 호재인데 오르질 않으니 여태 기다려온 홀더분들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에 카르다노의 시세 변화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준비했으니 답답하신 카르다노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르다노 바시라드 포크 플루투스 V2 스크립트 28일 새벽 활성화라는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카르다노 바시라드 포크 두 번째 세트는 금일 새벽 6시 45분경 에폭 366에서 메인넷 활성화가 됐는데,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플루투스 V2 스크립트, 디퓨전 파이프라이닝, 레퍼런스 인풋, 인라인 데이텀, 레퍼런스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플루투스 V2 스크립트는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개선해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스크립트죠. 즉,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속도, DApp 확장성 및 낮은 트랜잭션 비용을 개선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랑은 별개로 현재 오전 11시 30분 바이낸스 기준 에이다는 5.45%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간단한 시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9월 23일 20일 EMA인 0.46달러 로 급등을 했지만 이 황소 세력은 50일 SMA인 0.48달러를 뚫지 못하고 오늘의 차트의 긴 심지가 곰 세력이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9월 24일과 25일에 다시금 가격을 20일 EMA 위로 다시 올리려고 한 것이 보이는데 곰 세력이 약세를 지켰고, 이러한 움직임은 가격을 하락 추세선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황소 세력이 방어를 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처럼 이 맥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이다의 USDT 쌍이 0.40달러의 중요한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황소 세력이 이 가격을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을 시켜준다면 황소는 다시 하락 추세선 위로 이동하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만약에 황소 세력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쌍은 0.52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현재는 힘이 빠지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황소 세력도 버틸 만큼 버텼다는 걸 보여주듯이 곰 세력의 강세가 워낙 세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것으로 차트 브리핑은 마무리를 하겠고, 마지막은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카르다노 전망에 대해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된 바실 업그레이드의 주된 목적은 이 느려 터진 카르다노의 트랜잭션 속도에 대한 개선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에이다가 자신들의 메인넷의 첫 번째 디앱인 썬데이 스왑이 출시됐을 때 스왑 한번 하려다가 진짜 이건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트랜잭션 속도 처리 능력을 보고 그 당시 홀딩하던 에이다를 전부 매도해버렸는데, 이번 바시라드 포크로 메인넷의 트랜잭션 속도가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해서 바시라드 포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었고, 지금 현재 평단가는 0.4달러입니다. 결국 현재 3%권 정도 수익권인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5가지의 카르다노 로드맵이 보이실 겁니다. 카르다노는 총 5가지의 큰 하드포크를 정해두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런, 셸리, 고겐, 바쇼, 볼테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 시점은 바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카르다노는 이러한 5가지 하드포크를 통해 자체 메인넷에 대한 기반,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성,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차세대 플랫폼 코인이라면서 떠들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진행한 고겐 하드포크 중 일부였던 메리 하드포크를 통해 드디어 자신들이 메인넷에 다른 토큰들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이다는 차세대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기에 개발이 너무 더디며 또한 하나하나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너무 느리고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좀 오래 고여있다고 하는 고인물들은 그래도 찰스 호스킨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킨슨도 비탈릭 부테린과 같이 이더리움 재단을 초기에 같이 공동 설립한 인물 중 한 명인데, 하지만 이 호스킨슨은 17년도에서 18년도 이 불마켓 당시에 찰스 호스킨슨은 전 세계의 미덥을 다니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먹방 여행만 보여주는 클래스를 보이면서 한국에서는 먹방 BJ로 밈이 돌 정도로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래도 이 찰스 호스킨스는 크립토 시장 내에서 열심히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유명하긴 한데, 애가 개발을 하는 건지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건지 진짜 저도 모르지만, 진짜로 아발란체, 솔라나가 에이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불구하고 에이다에 비해 월등히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나 확장성 등을 보면 에이다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에이다는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8위에 있는, 시가총액도 무겁고 시총순위도 상당하게 높은 편에 속하는 코인이지만, 대부분 에이다의 경우 진짜 오래된 고래들의 비중이 많은 편이며 향후 볼테르 하드포크까지 끝난 뒤에도 지금처럼 답답한 트랜잭션을 보여준다던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여진다면 상당히 큰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급한 한국인의 성격을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찰스 호스킨스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면서 한국인에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담하자면 이 호스킨슨이 이런 생각을 빠른 시일 내에 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서 빠져있는 뒷방 늙은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에이다의 경우 과거에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도 아니었고, 과거에는 자체적인 메인넷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보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으로 찍어내던 프로젝트가 많았다면, 지금은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에이다에 대한 관점은 진짜 수시로 바뀌는 편인데, 호스킨슨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포트폴리오에 절대 담아두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립토 시장의 불마켓이던 베어마켓이던 꾸준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드포크 하면서 성장하는 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타 신규 프로젝트 애들이 너무 빠르게 기술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긴 한데 한 번 한 번 하드포크 할 때마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에이다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시고 많은 투자자들과 의논해보고 내 상황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크립토피아는 1차 의료 정보료가 필요 없는, 즉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자들 간의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 문의하셔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